오늘은 고려시대 최강의 무장 척준경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척준경은 야사가 아닌 실록에서 다룬 인물입니다. 여기서 야사는 민간에서 사사로이 기록한 검증되지 않은 역사를 말합니다. 순식간에 가마를 토막내버리는 무시무시한 위력, 곡상검법. 검은 빠르기가 벌과 같고 그 힘은 마치 태산과 같다. 역사가 기록한 당대 최강의 무신 척준경, 그의 가문 척과는 송나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전한시대, 당시 문관이었던 척세의 직계우손 척이공은 고려 숙종 초기에 송제국 관료직을 사퇴하고 송나라를 떠나 고려에 귀화하여 고려 관직에 들었습니다. 그는 고려시대 검교 대장군이라는 직책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검교란 실제 직책은 맞지 않은 임시직 또는 명예직을 말합니다. 척이공의 아들 척준경은 가난으로 인하여 학문을 닦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네 무렵애들과 어울리기 일쑤였는데요. 어느 날 척준경은 우연히 경주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고려 11대 왕 문종의 셋째 아들인 계림공 왕이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계림공이 고려 15대 왕 숙종으로 등극하면서 척준경은 숙종의 수하 자격으로 추밀원의 말단 관원이 됩니다. 마치 누군가 짜놓은 운명처럼 벼슬살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추밀원 관원으로 온갖 자비를 하며 지내던 척준경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옵니다. 1104년 숙종 9년, 여진족이 정주성을 침공한 것입니다. 척준경은 당시 평장사 직책을 맡고 있던 임간을 따라 동여진 정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급 관리였던 척준경은 패퇴하는 아군을 보며 총사령관 임간에게 직접 두 가지를 요청했습니다. 척준경이 요청한 것은 다름 아닌 말 한 필과 무기였습니다. 이를 받은 척준경은 그대로 적진형으로 돌진합니다. 이러한 척준경의 모습을 보며 다들 척준경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대체 혼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를 허락한 총사령관 임관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진으로 달려간 척준경이 얼마 후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도 적장 2명의 목을 베고 아군을 구출해왔습니다. 고려군은 이 단 한 명의 사내 덕에 완패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고려 최강의 무산 척준경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여진 정벌의 총책임자였던 윤관이 척준경을 눈여겨보고 그의 능력을 써먹기로 합니다. 1107년 예종 2년, 중군 병마녹사가 된 척준경은 윤관을 따라 대대적인 동여진 정벌에 나섭니다. 그런데 여진 정벌 도중 윤관이 여진족 5만 대군의 기습을 받아 소수의 부하들만 거느린 채 포위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척준경은 결사대 10명을 뽑아 직접 윤관의 활로를 뚫기 위해 출정합니다. 그의 동생 척준신은 자살 행위라며 뜯어말리지만 척준경은 늙은 아버님을 부탁한다, 이 한마디만 남기고 결사대와 함께 적진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실은 엄격하기 그지없습니다. 연희도 아니고 고작 10명으로 소설이나 영화와 같은 판타지를 써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척준경은 당당히 대군의 포위를 뚫고 윤관을 구해 나옵니다.
그동안 받은 윤관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었다 라고 말했는데, 이 말을 들은 윤관이 눈물을 흘리며 척준경에게 자신을 아버지처럼 여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전투에서 척준경은 여진족 군대가 영주성을 공격했을 때 몸소 결사대를 이끌고 나가 여진족을 크게 무찔렀습니다. 옹주성이 포위되었을 때에는 홀로 일반 병사의 차림을 하고 창 하나를 든 채 성벽을 내려옵니다. 그는 혈혈단신으로 포위망을 돌파했습니다. 길목마다 만나는 여진족을 모조리 격파하고 결국 정주성까지 들어간 척준경은 정주성에서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나와 옹주성으로 향합니다. 옹주성에 도착한 척준경은 직접 병사들을 이끌고 여진족을 몰아냈습니다. 이 외에도 영주에서 직접 여진군을 요격해 33명의 수급을 패고, 사지령에서는 27명을 패고 3명의 포로를 잡는 등 온통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을 연달아 세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야사가 아닌 실록으로 전해지는 기록입니다. 당시 고려는 결코 신하의 업적을 높이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척준경의 무예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면입니다. 이 외에도 석성에서 단신으로 성벽에 기어 올라가 적군을 죽이고 직접 성문을 열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려는 석성과 영주성 전투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당시 척준경에 의해 대패한 여진족의 장수들은 훗날 금나라의 중신이 되는데요. 이 전투의 기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금나라는 이후 절대 고려를 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진의 사냥꾼들이 고려군 수비병에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자국민들에게 절대 국경을 넘지 말라는 명령만 내리고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윤관과 함께 전투를 치르며 척준경의 공로는 계속해서 치솟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위명과 함께 고려로 돌아온 척준경. 그는 스스로 관직에서 물러나 고향인 곡주로 돌아가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런 척준경을 인종이 만류했습니다. 척준경은 외척이었던 이자겸과 사돈을 맺는데요. 후에 이자겸 일파에 들어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무려 정이품까지 올라갔습니다. 한낱 무신으로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1126년 인종 4년, 척준경은 이자겸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궁궐에 침범합니다. 이때 척준경이 궁궐에 불을 지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이자겸의 난입니다. 추후 왕의 밀지를 받은 최사전의 설득으로 이자겸을 잡아 귀양 보내지만 인종에 의해 1127년 탄핵을 받아 암타도에 유배되었고 그 이듬해 곡주로 이배되었습니다. 한 가지 의아한 것은 이자겸을 쳐내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으나 순순하게 자리를 내놓고 유배를 갔다는 겁니다. 죄는 중하나 또한 공도 적지 않다. 인종은 척준경에 대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척준경은 이후의 삶을 유배지에서 지내다 다시 복권되지만 병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척준경은 이자겸의 난 당시에 이자겸과 함께 궁을 불태워 역적열전에 기록되었는데요. 역적인 만큼 그가 세운 전공 역시 최대한 간결하게 기록되었을 것이란 역사학자들의 주장도 있습니다.